117의 문제 5번입니다. 자, 사랑상해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제조, 도매, 도급공사 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5년도입니다. 자, 총 5문제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품 A, 제공품 B, 원재료 C 이렇게 나와 있고요.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7년도 1월 5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즉시 제출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모두 평균법으로 처음에 신고를 했고요. 자, 2025년도 올해 9월 15일 제품 A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했대요. 자,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2월 31일 사업년도 종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지금 9월 15일 날 변경 신고를 했으니까 변경 신고 기한은 잘 지켜진 거죠. 그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했으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신고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임의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의변경했을 때에는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것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는데 당초에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당초 신고한 것과 선입선출법 둘 중에 큰 거니까 당연히 선입선출법으로 이제 신고가 평가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재료 C에 대해서는 10월 25일 날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신고 기한, 변경 신고 기한 안에 안 했으니까, 그쵸? 이거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후입선출법으로 늦게 신고를 해서 변경 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했는데 후입선출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신고 방법은 후입선출법을 평가했고 이거를 총평균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 이게 신고 기한이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25일이니까 그럼 이건 임의변경에 해당이 되니까 당초 신고한 것하고 당초 신고한 총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당초 신고한 거 1,000원하고 큰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자, 임의변경 시에는 재고재산 평가 조정 명세서 상에 당초 신고일을 입력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초 신고일.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제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2017년도 1월 5일 날 평가를 신고를 했고요. 최초 신고를.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 문제 보시면 25년도 9월 15일 날 신고를 변경 신고를 한 거죠. 그럼 신고일은 25년도 9월 15일 날 변경 신고를 했고요. 자, 신고한 방법은 자, 뭘로 했어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에. 자, 그런데 우리 장부상의 평가 방법은 뭘로 했어요? 제품 A를 보시면 총평균법을 했죠. 그리고 적법하지가 않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이나 원재료. 이거는 이제 최초 신고한 거 2017년도 언제 신고했다고 그랬죠? 1월 5일 날 신고를 했었고요. 자, 제공품부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어떤 걸로 했어요, 여러분? 문제 보면 총평균법으로 했다. 그쵸? 그런데 제품 제공품 B 같은 경우에는 어,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으로 했으니까 적합한 거죠.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25년도 10월 25일 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한 안에 변경 신고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당초 신고일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2017년도 당초 신고일이 1월 5일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재료 C는 지금 신고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신고한 게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었고요. 왜냐면 이게 기간이 넘어갔으니까 당초 신고한 걸로 기재를 하고요. 자, 평가 방법은 뭘로 했어요? 그 위에 표에 보니까 평가 방법은 변경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입 선출법으로 한 거예요. 이건 적합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적합 여부를 먼저 여기서 따져 보시고요. 밑에다가 계정 과목 금액을 누르시면 돼요. F2번 눌러서 제품 A부터 한번 해볼게요. 품명, 규격, 단가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것은 제품 A를 보시면 3,000원, 총평균법을 했죠? 그럼 단가가 3,000원. 자, 그 다음에 수량은 여러분 보시면 2만 개. 자, 6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6천만 원. 자, 세법상 신고한 거. 자, 세법상 신고한 거는 9월 15일 날 선입선출법으로 했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상의 단가가 제품 A가 얼마죠? 2,200원이에요. 보면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신고하거나 의무변경 시에는 선입선출법으로 무신고했을 땐 선입선출법을 하는 거고 의무변경했을 때는 요 당초 신고한 것과 선입선출법 중에 큰 금액을 기말재고 평가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건 의무변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단가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의 금액이 2,200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임무 변경이니까 요 4,400과 4,400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4,400이죠. 근데 6천만 원을 기말 재고로 제품을 잡아놨으니까 1,6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송금산입 이렇게 제품 A를. 그리고 이거는 올해 발생된 거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요.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공품 B. 자, 제공품 B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제공품은 지금 수량이 몇 개예요? 2만 개인가요? 2만 개. 자, 단가는 장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단가는 표에 보시면 1,500원이에요. 맞죠? 1,500원. 그래서 2만 개 곱하기 1,500원에서 3천만 원인데, 자, 당초에 우리가 제공품 신고한 거, 최초에 신고한 게 총평균법을 했죠. 그래서 총평균법상의 단가가 1,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적법하죠, 위에. 적합하니까 적법하다. 그러면은 차이가 없죠. 장부랑 세법상의 평가 금액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원재료. 자, 원재료 C인데요. 자, 수량이 25,000개입니다. 자, 장부에 지금 적용된 단가가 원재료 C가 얼마죠, 여러분? 문제표에 보시면 2,300원. 자, 2,300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000개 곱하기 2,300원 하게 되면 5,75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원재료를 문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10월 25일 날 변경 신고를 했어요. 늦었죠. 그러면 이건 올해까지는 뭐죠? 총평균법으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후입선출법의 단가로 장부에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세법상의 신고 방법은 변경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 신고 방법인 총평균법 1,000원, 그쵸? 원재료 C 1,000원인데, 자, 임의 변경했기 때문에, 그쵸? 선입선출법상의 단가 1,100원.
이렇게.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금액, 이 둘 중에 큰 금액은 2,750이죠? 이걸 세법상의 원재료의 기말 평가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부에는 5,750이 되어 있으니까 3천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 거죠. 재고자산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고자산 평가 조정하는 게 은근히 또 헷갈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저장을 눌러주시고 조정 등록을 클릭해서 자, 계정 과목별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죠? 이거를 보면서 제품부터 제품 A부터 요거 보고 하고 그리고 원재료 C인가요? 원재료 C 요거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표시가 되는 거 합산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부터.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위에 게 지금 제품 A니까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증이라고 해요, 이런 걸. 왜냐하면 장부에 더 많이 장부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장부 기준으로 평가 증돼 있다. 그래서 여기다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송금산입하겠다 이렇게 해요. 이해될까요? 재고자산 평가 증 제품 뭐 A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제품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아니면 제품 평가 증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제품 평가 증, 뭐 제품 A 평가 증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채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답에는 재고자산 평가 증 제품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자, 금액이 1,600만 원입니다. 자, 소득 처분은 자, 이건 올해 유보가 발생된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해서 이제 이건 마이너스 유보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유보 발생이냐, 이게 소멸된 유보 감소냐,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요 프로그램에서 부호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인식을 해주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감액해야 되는 게 재고자산이 장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재고자산 평가 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재료 C죠, 여러분. 원재료 C. 자, 아까 3천만 원이 차이 났었죠? 이렇게. 자, 이거는 유보 발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각각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요거 종료 눌러주시고 저장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단기 보험료 내역이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보험료와 선급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할 것. 자,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많이 기록하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기분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엄격하게 선급 비용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큼 송금불산입해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급비용 명세서도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화재보험이 137만 4천 원, KC화재 보험 기간이 나와 있고요. 장부의 선급비용을 11만 원을 기록해 놨고요. 자동차 보험 79만 8,420원인데 DG 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해 5월 27일부터 내년도 5월 27일까지 운반 트럭에 대한 것으로 500번대 보험료를 처리했대요. 자, 보증서 보험인데 7만 8,040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올해 10월 11일부터 28년도 10월 10일까지 제조와 관련이 있고 선급 비용은 기록하지 않았대요.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유보를 관리하는 이 을표에 선급 비용과 관련해서 기초에 선급 비용 유보가 32만 4,165원이 있었는데 이건 단기 기초 금액인데 해당 금액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보험 기간이
올해 다 끝났으니까 이거는 다 추인이 돼야 돼요. 추인.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송금 산입하고 유보 감소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바로 먼저 해 놓으시는 게 낫죠. 그죠?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조정 등록을 눌러서 자, 우선은 송금 산입해야죠. 전기 성급 비용. 자, 금액이 문제 보시면 얼마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기 성급 비용 올해 기간 다 경과된 거 32만 4,165원. 맞죠? 이거는 유보 소멸되는 거니까 유보 감소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요거부터 우선 정리해 놓고 이제 단기분 거. 자, 여기 공장화재보험부터 한번 입력해 볼 테니까 문제 보면서 해보세요. 자,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구분이 성급 보험료죠, 그죠? 거래 내용은 공장 화재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KC화재. 시작일은 2025년도 2월 16일부터 2026년도 2월 16일까지 이렇게 기간 입력 잘 하시면 또 성급 비용 자동 계산이 되니까 자, 137만 4천 원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일수 계산해서 성급 비용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자, 이 금액을 의심할 필요는 없죠. 자, 회사가 계상한 성급 비용이 11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성급 비용을 17만 6,442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11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요 6만 6,442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해볼게요. 성급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니까요. 자동차 보험. 자, F2번 눌러서 DG 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2025년도 5월 27일부터 언제 2026년도 5월 27일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급액이 798420. 그러면 자동으로 날짜 계산해서 32만 676원을 비용을 줄이고 성급 비용을 잡았어야 되는데 회사가 전부 다 보험료 500번대로 처리를 한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거는 다 송금불산입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또 보증서 보험. 자, 이것도 보험이죠. 자, 서울보증보험. 자, 그리고 F1번 눌러서 요거는 보증서 보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증서 보험. 서울보증보험 거래처는 기간은 2025년도 10월 11일부터 2028년도 10월 10일. 금액은 78,040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72,201원만큼 성급 비용으로 비용을 줄였어야 되는데 회사가 계상한 거 없다고 돼 있잖아요. 미계상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정 대상 금액만큼은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이렇게요. 이건 다 올해 발생된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을 또 눌러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조정 등록을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각각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성급비용, 요거는 공장, 뭐 화재보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건 채점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화재보험 성급비용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위에 보시니까 66,442원이죠. 자, 요것만큼 이건 올해 발생한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자, 또 여러분 성급비용 자동차 보험. 자, 요건 좀 밑으로 내려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요거 자동차 보험. 자, 얼마죠, 여러분? 32만 676원 유보 발생. 이해되죠? 자, 또 여러분 성급비용 보증서 보험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요 금액은 그러니까 요 명칭은 여러분 그 채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적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적정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얼마죠? 72,201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요거를 송금 불산입 쪽에 넣어야 되는 거죠? 잘못 넣었네요. 자, 다시 한번 이쪽에서 넣고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게 맞죠? 다시 넣어볼게요, 여러분. 유보 발생. 복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유보 발생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송금 불산입이니까 F5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십니다. 이렇게 지워서 이쪽에 넣어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66,442원 320-676 그 다음에 72-201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으로, 정기 성급 비용은 유보 감소로 추인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입니다.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기장치를 고정자산 메뉴에 등록하고 미삼각 잔액 조정 명세서 그리고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정자산 등록만 잘 하면 어차피 계산은 또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당사는 인건비 절감 및 시스템 자동화 구축을 위해서 기기장치 201 해서 과자 분류기를 작년 24년도 11월 11일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용은 뭐 12월 1일부터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작년이니까 자, 큰 의미는 없죠. 지금 입력을 할 때는. 자, 그래서 하여튼 기기장치를 사용 개시하였고, 자, 취득가액은 3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전년도 말에 지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지금 1127만 5천 원이 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장치에 대해서 지금 요 취득일자, 취득가액, 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또 단기에 25년도에 감가상각비 제조로 계상한 거. 자, 기기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1473만 5천 원이 있대요. 자, 그리고 요거를 비용 처리했대요.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했을 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즉시 상각 의제로 봐서 우선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했다가 이 금액을 즉시 감가상각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기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즉시 상각분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그럼 같이 보면서 할게요. 기기장치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자,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정률법으로 하는 거죠. 우리 건물 이런 건 정액법이고, 자, 기말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요 감가상각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밑에 거는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서 등록부터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엔터 치면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F2번 눌러서 기기장치를 취득했고, 자, 자산 코드가 201이에요. 자, 그리고 자산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자 분류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언제 취득했죠, 여러분? 2024년도 11월 11일 날. 자, 기초가액,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3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 자, 전년도 누계액이 2,255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뉴스 한번 먼저 입력해 볼게요. 내용 뉴스가 몇 년이죠? 5년이고. 자, 그리고 지금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500번대 코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자본적 지출을 단기에 비용 처리한 게 있죠. 이거 우리 단기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했을 때는 즉시 상각 의제로 보는 거예요. 그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거기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단기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했을 때 7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얼마죠? 문제 보시면 1473만 5천원. 자, 그 다음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죠. 자, 전년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돼서 부인된 게 1127만 5천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다 해보니까 지금 회사가 계상해야 될 상각 범위액 한도, 그죠? 요 금액이라고 나오는데, 요 금액이 나오는데 회사가 계상한 단기 감가상각비가 지금 다르죠? 그러면 요거 수정을 눌러서, 자, 회사가 계상한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1억 3,530만 원이죠. 맞죠? 요렇게 해서 지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도 범위 내에 있는 거죠. 대신에 요 차이 금액만큼 요 유보가 추인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잘 해주시면은 이게 완벽히 기억이 안 났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또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잘만 입력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문제에서 뭘 작성하라고 되어 있냐면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하고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자, 요거 닫고요. 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이걸 눌러서, 자, 여기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불러져 와요. 과자 분류기 불러져 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시면은 우리 법인세법 규정에 맞춰서 금액이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이제 불러왔는데, 자,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자, 한도 초과된 게 나왔죠. 이게 한도 초과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도 초과된 이유가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즉시상각 의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각 범위에 계산한 거 보시면, 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산을 했고요.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이 136,860,460인데 회사가 계상한 거는 즉시상각 의제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 단기 감가상각비 계산금액 1억 3,530만 원에다가 즉시상각 의제 1,470 1,473만 5천 원, 요걸 더하면 1억 5천 3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한도가 1억 3,686만 460원이니까 즉시상각 의제까지 고려했을 때 이만큼의 한도를 초과한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 안 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불러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죠? 조정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컨트롤 C 눌러서, 자, 한도 초과됐으니까 송금 불산입, 그죠?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리가 또 작성해야 될 게 있죠. 자, 이거 닫고, 자, 합계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로 들어가서 이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입력된 값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해답에도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설명 달아놨으니까 반복해서 꼭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자, 네 번째 기부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단기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교 및 기부처 입력은 무시하고 단기 기부금이 아닌 경우에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하지 말래요. 여기 보면 이제 종교단체에 어음으로 기부했어요. 그죠? 자, 어음으로 기부하게 되면, 자, 기부금은 현금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 현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 불산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이 아니죠. 이거는 어음기부금. 이거는 입력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한도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자, 2월 결손금이 있죠. 그래서 2월 결손금 뺀 거에 한도율을 곱해서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 입력을 이따 해야 될 것 같고, 자,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에 법인세, 그러니까 요 지금 어음기부금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으로 해야 되는데 요거를 반영하기 전에 지금 차가감 소득금액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소득금액. 그럼 요걸 입력을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있죠. 자, 우선은 여기서 불러오기를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이렇게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럼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어음기부금은 송금불산입이니까 이건 당해기부금이 아니니까 이건 지워야죠. 이거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지워주시고, 자, 그럼 이제 불러왔어요. 그죠? 그럼 문제 보시면은 1월 12일자에 국립대학교 연구비로 기부한 게 800이 불러왔어요. 그죠? 음, 불러왔고, 자, 이 기부금 구분이 중요한데, 자, 특례기부금. 옛날에 이거를 이제 법정기부금이라고 했고요. 일반기부금은 지정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은 이제 비지정기부금. 인정되지 않는 건데. 자, 우리 병원에다가 기부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특례기부금이에요.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향후에 회비낸 거는 뭐죠, 여러분? 이거는 비지정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밖의 기부금으로 해서 다 송금불산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금품은 특례기부금이죠. 그쵸? 특례기부금. 자, 그래서 특례기부금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면은 이번에 기부금 한도 관련해서 이제 차가감 소득금액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수정을 눌러서 주어진 걸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당기순이익이 2억 5천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입금산입이 3천인데, 자, 우선 입력하고 말씀드릴게요. 송금산입이 1,800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우리가 주의사항이 지금 어음기부금 송금불산입 유보사항과 향후에 대한 기부금 세무조정은 여기 지금 반영되기 전이라고 돼 있어요.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맞죠? 반영하기 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비지정기부금 송금불산입분 하고요. 또 어음기부금 송금불산입까지 하게 되면 여기 3천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천이 아니라 여기 50만 원 송금불산입, 그리고 또 어음기부금 300만 원 송금불산입 하게 되면, 그렇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3,350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기부금 지금 요 800하고 100만 원 요걸 더해서 나온 게 이제 2억 7,450만 원. 기준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기준소득 금액이 불러오고, 자, 2월 결손금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만 작성하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세무조정을 요 아까 송금불사입 된 것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등록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직접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우리 향후에 지금 향후에 회비낸 거, 그렇죠? 향후에 회비낸 거, 요거 기부금 송금불산입 금액이 아까 50만 원이었죠. 자, 이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아,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 보니까 대표이사가 속한 지역 향후회니까 이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어, 지출이니까 이거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게 맞죠. 어떤 뭐 법정단체였다 그러면 기타 사유 유출이었겠지만, 이건 문제 보시면
대표이사가 속한 지역의 향후의 기부금이니까 이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또 S단체 종교 어음기부금이 있었죠. 뭐 종교단체 기부금 해도 되고 어음기부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명칭은요. 해답에는 뭐 종교단체 어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저처럼 어음기부금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종교단체 어음기부금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금액이 300이었죠. 자, 요거는 어 미지급금 그 어음이니까 이거는 부채에 대한 거니까 유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 들어가야 될 거를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까지 고려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자, 2월 결손금이 얼마 있다고 돼 있으세요? 2천만 원. 자, 그럼 2월 결손금 입력해 주시면은 이거를 고려해서 자, 2억 4,550만 원의 한도율 50%에서 나온 게 요건데 지금 법정기부금 쉽게 말하면 특례기부금이 900이니까 한도 범위 내의 금액이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된 건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또 뭐 있었어 아까? 법정기부금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끝난 거죠. 일반 기부금은 없으니까요. 한도 초과된 건 없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다음에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있고 당기 순이익이 나와 있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입금산입 및 송금물산입 가산 조정이 나와 있고 송금산입 및 입금물산입 차감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최저한세 들어와서 최저한세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납부할 및 차감 납부세액 계산 시 고려사항에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가 있죠. 이건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아예 줬어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최저한세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법인세 가산세라든지 중간예납 또 원천 납부세액이 있고요. 자, 그리고 최대한 분납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시면은 우선은 법인조정 2 메뉴 안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먼저 작성해서 저장해서 최저한세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찾아볼까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죠? 6억이죠. 6억. 자, 그리고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얼마예요, 여러분? 2억 4,300이죠? 문제 보시면 송금산입 및 입금물산입은 얼마죠, 여러분? 500이죠? 자,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가 2천이라고 문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이 8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어진 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뭐 2월 결손금 이런 내용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통합 고용증대세액 공제가 9,150이라고 나와 있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17번이겠죠. 여기에 만약 이게 최저한세보다 금액이 크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저한세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걸 다 공제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다가 9,150만 원 전체 금액을 입력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정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법인세법상의 가산세가 있죠. 그럼 가산세는 여기 보면 중간이나 수시부가 나와 있고요. 가산세 요 위에 나와 있고요.
자, 가산세가 85만 원이죠.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 2,100이죠.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납부세액이 380. 여기 있죠? 380. 그대로 넣어주시고, 더 없어요. 자, 우선은 더 없죠. 자, 왜냐하면 이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확인하고 분납할 세액을 입력해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우선은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입력할 거 우선 다 해놓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로 들어와서 자, 이거를 불러오기를 해보시면은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금액을 이렇게 불러와요.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저한세를 검토해야 되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가 9,150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세액 공제 쪽에다가 입력을 해서 최저한세 어, 따져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을 빼기 전, 그쵸? 빼기 전 금액에다가 어, 요 금액, 요 가세 표준에다가 7%를 곱해요. 최저한세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은 나온 게 얼마예요? 5,95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를 뺀 후에 금액이 5천이죠. 그래서 이 5천과 요 최저한세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차감세액이 더 많이 나왔어요. 최저한세보다. 그러면 배제되는 금액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보다 이게 세금이 더 적으니까 요 최저한세 로 인해서 배제되는 금액이 있죠. 공제세액에서 배제되는 금액. 그래서 요 두 금액의 차이 950만 원을 이 세액공제를 950만 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50에서 950만 원을 빼면 우리가 통합 고용증대세액 공제는 8,200만 원만 공제를 받아서 결국에 이 최소한의 세금인 5,950만 원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200을 구해야 됐어야 되는 거죠. 8,200이 공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저장을 눌러주시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이 금액을 950은 배제가 돼야 되니까 아까 얼마였죠? 8,200으로 직접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금액도 바뀌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2,100 나머지 다 입력을 했고, 자, 지금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분납할 세액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분납할 세액이 1,735만 원이라고 그럼 그 금액을 입력을 해서 분납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법인 조정은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문제를 반복해서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